자, 오늘 4월 23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제약산 소식 때문에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증시가 자본이득세 인상안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매우 양호한 상태로 아래 꼬리 잘 달면서 정말 잘 마무리했지만 미국 증시는 투자 수익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정도인 사람들에게 현행 20%에서 세율을 무려 39.6%, 2배 정도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증시가 1% 정도 급락하면서 대형주들이 무너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악재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 재료를 통해서 악재든 호재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시장에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해석하는 것은 각자 달라서 믿을 사람도 없고 이 악재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재료가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지를 체크해서 이 악재가 소멸될 때까지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해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간단하게 해석을 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쉽게 봤을 때 이 떨어지기 전 가격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스닥이 장중에 급락하기 전 가격이 14,000포인트 정도입니다. 이 악재를 신경 쓰지 않으려면 일단은 이거를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회복해서 마감을 해주고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만약에 뭐 잠깐 상승 출발했는데 회복을 해주기는커녕 올라가는 척하다가 무너지고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이걸 좀 증시에 영향을 주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은 14,000포인트 기준으로 대응한다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 위에서 마감한다면 다시 적극적인 매수, 레버리지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마침 이 14,000포인트를 회복해 줄 때가 그전 고점을 뚫어주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악재, 호재를 구별하며 어차피 아무리 분석해봤자 그 분석대로 증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전에 정말 위협적이었는데 순식간에 수직으로 반등시키면서 하루 종일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미끌리긴 했지만 더 이상 계단식으로 미끌리지 않고 그대로 고점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전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잘 버텨준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점이었던 3,146포인트 이거를 다시 깨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다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소량 매도라도 상관없으니까 저번처럼 좀 위협적인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오늘 코스닥 수급이 기관 쪽에서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코스닥을 쓸어 담고 있는데 코스닥도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어쨌든 간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아니라면 상관없으며 오늘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도 좀 여러 가지 종목에서 기회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적극적으로 붙은 종목이 1호 시작하는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EID, 그리고 이트론, 코스닥에서는 이트론, 이하전기. 세 종목 다 20% 이상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까지 몰고 가면서 이쪽으로 전부 시선이 집중이 되었으며 저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동전주였는데 제가 동전주랑 잘 친하지 않아서 이런 종목들은 잘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직으로 단기간에 올랐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가장 좋으며 저도 하루 종일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다가 포스코 강판 그냥 고점 뚫어서 이 고점 위에서 거래가 되며 잘하면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중간중간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이 구간부터도 다시 상승 초기에 잡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중요한 자리가 매우 가까워서 일단 첫 번째가 45,750원 그 뒤에 높았던 자리가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한 방에 뚫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지켜봤지만 단주 장난이 나오는 것을 보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그냥 끝까지 상한가 근처까지 밀어붙이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원칙을 지켜야 다음에도 좀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체결창이 지저분하다 싶으면 일단 매매를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마감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수급이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전 고점들을 돌파했습니다.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고점인 15만 1,000원 그리고 14만 3,000원 어제 빠졌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건들지 않으니까 결국에 한 방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유지해주는 이상은 언제라도 양봉이 가능한 상태이며 그리고 하나기술도 보고 있었는데 이 자리 7만 3천원 근처까지 오는지 지켜보다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여서 접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오임윤텍도 지금 모양이 예뻐지길래 지켜봤지만 위로 매물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했으며 좀 여러가지 종목들이 매수를 유혹하고 있지만 오늘 미국 증시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회복해 주는 것을 보고서 그때 확실하게 다시 스윙 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계속 보고 있던 게 하이브 이거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 밑에서 마감하지 않는 이상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으며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JP 모간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은 단타 외국인과 좀 거리가 먼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고점에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자리를 놓쳤다면은 어제 원칙대로 대응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쉬어가는 타이밍 눌리는 과정에서 적당히 눌리고 다시 계단식 상승으로 나오는 초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구경만 해야겠지만 나중에 또 진정되고 쉬어가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초기에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아쉬웠던 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파마 계속 이거 꽁무니 따라다니니까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혼자서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이게 주도를 해서 움직이면 좋을 텐데 꽁무니 따라다니다 보니까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9,700원 위에서 강력하게 마감해준다면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이 자리 뚫어주는 척 하다가 밀리고 종가 기준으로 19,700원 위에서 마감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라닉스란 종목도 종가로 계속해서 위에서 마감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위에서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급하게 보유하지 않아도 오늘 미국 증시가 안정적으로 마감하는지 확인하고 다음 주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낼 기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대금 보시면
굉장히 활발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11조, 코스닥 기준으로 11조, 12조 내려가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서 13조 올라온 상태를 이트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올라온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트론이지만 또 새로운 종목이 떠오르면서 이런 거래대금을 충분히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새로운 종목을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다닌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억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그 전에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 제외하고 지금 새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절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까지 체크해 본다면 ST팜이 신고가에서 엄청난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까지 들어온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외국인 9만 주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들어왔는데 장 초반에 찍히는 거래원에서 외국인 매도만 조심한다면 언제라도 큰 손실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을 막은 바이오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장중에 많이 튀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요즘에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수급이 들어와서 다음 주에도 수급주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고점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무작정 따라 들어갔기보다는 지금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이게 반응이 얼마나 나올지,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휴마시스 같은 종목 기간의 수급이 찍혔지만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브레인, 이것도 좋은 추세로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또 기간의 수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급이 뜨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증시가 다시 안정 찾고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될 때는 언제라도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이 널렸습니다. 지금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수급 괜찮은 바이오 종목들이 매수 대기가 꽤나 쌓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